안녕하세요. 나무상입니다. 드디어 14장의 마지막 강의로요. 스트림의 그룹화와 분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파티셔닝 바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요거 어디 있는 거요? 컬렉터스에 있는 거죠. 터스. 파티셔닝 바이는 스트림을 둘로 나눠요. 이분할. 이렇게 두 가지 오버로딩 된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는 스트림을 n분할해요. n분할.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죠. 요거는 둘로 나누는 거고, 메서드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네 개 변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파티셔닝 바이는 스트림을 2분할하고 그룹 바이는 스트림을 n분할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 다 어디 있는 메서드요? 컬렉터스에 있는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컬렉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전체에 대한 작업이었고, 이 파티셔닝이나 그룹 바이랑 같이 써요. 컬렉트는 이거랑 같이 써갖고 스트림을 나눠 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통계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컬렉트의 장점이죠. 전체가 아니라 그룹별로 나눠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요. 2분할, 파티셔닝으로 2분할 하는 거고 그룹핑 바이로 n분할 하는,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먼저 파티셔닝 바이를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스튜던트 스트림을 컬렉트하고 파티셔닝 바이를 이용해서 이제 성별로 나누는 거. 성별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2분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파티셔닝 바이예요. 그룹핑 바이 써도 되는데 굳이 2분할 할 걸 그룹핑 바이 쓸 필요가 없겠죠. 둘 다 가능하다면 이제 파티셔닝 바이가 더 빠르다는 거는 뭐 당연히 느낌상 알 수 있겠죠. 예. 둘로 나눌 때 그룹핑 바이 써도 되지만 그룹핑 바이보다 파티셔닝 바이가 더 빠르겠죠. 음. 그러니까 파티셔닝 바이 제공하는 거죠. 그럴 게 아니면은 이제 그룹핑 바이만 제공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결과가, 나눈 결과를 맵에 저장하게 돼요. 키가 불리언이에요. 여기는 리스트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할 결과가 이제 키는 이제 true 하고 value는 여긴 리스트. 스튜던트, 학생 목록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는 false하고 리스트, 이제 스튜던트가 저장되어 있는 목록이 저장되어 있겠죠. 요거는 이제 남학생, 요거는 이제 여학생. 그래서 요 스튜던트 바이 섹스라는 이 맵에서 get true를 꺼내면 뭐가 나와요? 남학생 목록이 나오고, get false 하면 여기 false에 있는 여학생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컬렉트의 파티셔닝 바이로 분할 기준을 주면, 성별로 분할하는 걸 주면 결과가 이제 맵으로 나오는데, 맵의 키는 이제 불리언으로 나와요. true와 false 두 개로 나눠서 나오고, 스튜던트 스트림에서 이제 남학생인 경우에는 1로 들어가고 여학생인 경우에는 1로 들어가게, 이렇게 나눠서 따로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별로 나눈 다음에 카운팅도 가능해요. 요 카운팅도 요 앞에 뭐가 빠졌어요? 컬렉터스 점이 빠졌죠. 간단히 스태틱 임포트 돼 있다고 보고 간단히 쓴 거예요. 그러면 나누고
카운팅도 한 거예요. 분할한 다음에 통계 정보를 넣은 거죠. 그러면 이제 카운팅이니까 여기는 결과가 이제 롱으로 나와요. 그래서 남학생 수 개추로 하면 남학생 수 8명, 여학생 수 10명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스트림의 요소를 리스트에 담았는데 여기서는 카운팅을 써갖고 요소가 몇 개인지 신 거예요. 네. 그 결과가 8명, 10명. 나중에 예제를 이용해서 이걸 다 실습을 해볼게요. 지금은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렉트를 이용해서 학생을 성별로 나누고 최대값을 구하죠. 최대값 구하는 기준은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을 성별로 나눠서 뽑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옵셔널로 돼 있고 get로 하면 남학생 중에 1등, getFalse 하면 여학생 중에 1등이 나오게 돼요. 요거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둘로 나눈 다음에 카운팅 가능하고 둘로 나눈 다음에 최대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각 분할한 그룹별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티션을 여러 번 나눌 수 있어요. 그걸 다중분할이라고 하는데 둘로 나누고 또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남자, 여자로 성별로 나눈 다음에 다시 또 나눠요. 합격자하고 불합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 이렇게. 그러려면 이제 파티셔닝 2번 하는 거죠. 중첩해서 파티셔닝 하는 거예요. 성별로 나눈 다음에 다시 이제 성적으로 나눈 거예요. 성적을 이제 150점보다 작은지 가지고 나눈 거예요. 150점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불합격인 거죠. 그래서 남자 중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150점 이하는 이제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남자 불합격 구할 때는 get추를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get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학생 여자 불합격자는 getFalse 한 다음에 get추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get추로 하고 이제 false 요게 이제 불합격이 추로예요. 이 조건이 불합격 조건이라 합격이 false고 합격이 false 추루. 그래서 추루니까 추루면 이제 남자 불합격. false 추루니까 여자 불합격인 사람의 목록을 얻을 수 있는 거 리스트.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한데 여기 맵이 또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맵이 있으면 키 밸류 이렇게 맵이 있어요. 맵이 있으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요 안에 또 맵이 있는 거예요. 맵이 키하고 밸류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true, false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이거 true 남자라고 썼지만 이제 true고 여기에는 이제 false. 여기 안에 또 이제 뭐가 들었어요? 맵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키 밸류에서 여기 true, false 이렇게. 맵 안에 또 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들 요거 보고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제를 좀 살펴볼까요? 예제 14-10번이고요. 여기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예, 이름이 똑같아서 이제 이자 붙였고요. 여기 이렇게. 예, 이름, 성별, 학년, 반, 점수 이런 게 있고, 예. 이거 학생 성적에 따라서 이제 하이, 미드, 로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놨어요. 실행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서 보면 여기 학생 스튜던트 배열 만들었죠. 여기 있고 그다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이거 성별로 분할했죠. 성별 스트림 오브 이용해서 스튜던트 어레이를 스트림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컬렉트하고 파티셔닝 바이 이용해서 이제 성별로 나눴죠. 그러면 이 리스트에는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가 나눠서 들어갔죠. 불리언. 예.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는 이제 메일 스튜던트 getchu로 해서 남학생들만 뽑아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쫙 나왔죠. 그 다음에 여학생들 리스트를 얻어서 그걸 또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이렇게 나눠서 출력할 수 있었어요. 컬렉트하고 파티셔닝 바이 이용해서 성별로 스트림에 있는 학생들을 나눠서 이제 리스트에 담은 거예요. 여기 맵에서 개수로 꺼내 갖고 이제 각각의 리스트를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출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분할한 다음에 카운팅한 거예요. 카운팅한 결과는 숫자니까 이제 여기 롱으로 담았고요. 그래서 여기 맵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요 맵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키 밸류가 주로 남학생이 8명, 예. 여학생이 10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get로 하면 이 값 8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8 나왔고 이 false 값을 꺼내면 10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순 분할 나눈 다음에 통계 각 성별에서 탑 스코어 1등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컬렉트 이용하고 파티셔닝 바이로 성별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맥스 값, 최대값. 뭐의 최대값? 스코어, 점수의 최대값을 뽑은 거예요. 최대값이 어느 건가? 그러면 이제 여기 맵에 들어가겠죠. 예, 맵에. 추루하고 학생 1등. 그러니까 남학생 1등하고 여학생 1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옵셔널 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셔널 붙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남자 1등이 300점 1등이고 여학생 1등은 250점이 1등이네요. 여기 보시면 300점이 제일 높죠. 300점. 네. 그리고 여학생 중에는 이제 250점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건데 이제 뒤에 옵셔널 get을 준 거예요. 예. 요거하고 똑같은데 뒤에다 추가적으로 옵셔널 get을 주면 그 옵셔널에서 값을 꺼내서 반환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스튜던트 2죠. 여기는 옵셔널이고 옵셔널 get을 주면 옵셔널에 있는 걸 꺼내 갖고 이제 출력하게 되는 여기 스튜던트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중분할. 다중분할은 파티셔닝 파일을 여러 번 쓸 거예요. 성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스코어가 100점인지 아닌지 100점 이하인지 아닌지 이런 조건을 줘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키 밸류에 여기 true 요 안에 또 맵이 있는 거예요. 키 밸류하고 여기 true하고 false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도 또 이제 false가 있으면 이 안에
키 밸류가 있으면 이제 true, false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건 남학생, 요건 여학생. 요거는 불합격자, 불합격 명단. 요거는 합격자 명단. 예. 그래서 100점 이하인 사람들을 불합격으로 본 거고 그 사람들의 목록을 뽑은 거예요.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 그런 식으로. 이 예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예제를 작성하나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자주 사용할 만한 예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갖고 이 예제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바꿔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룹핑 바이. 그룹핑 바이는 뭐라 했어요? 스트림을 n분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런 메서드들이 있고요. 요런 메서드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사용법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룹핑 바이 하는데 뭘로 나눠요? 반을 기준으로 나누고 그 반에 따라서 리스트에 담아갖고 결과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하고 리스트로 돼 있죠. 요 투 리스트는 생략 가능합니다. 디폴트 값이라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맵에 키 밸류 있으면 여기 일반하고 여기는 리스트 이제 스튜던트 일반 학생들 일반에 속한 학생들 학생 목록 그 2면은 이제 여기에는 2반 학생들이 들어있겠죠. 여기 3이면 이제 3반 학생들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n분할 할 때 쓰는 게 이제 그룹핑 바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이 인티저라서 여기도 인티저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실 파티셔닝 바이하고 똑같아요. 2분할이냐 n분할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다중그룹화. 학년으로 나눈 다음에 또 반으로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맵 안에 또 맵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키하고 밸류가 있을 때 뭐 일반하고 요 안에 1학년 1학년 1반이 들어있겠죠. 일반 학생들 리스트 스튜던트 여기 2반 뭐 학생들 하고 2학년 이렇게 똑같이 여기 이렇게 맵이 또 들어가겠죠. 키하고 밸류하고 이제 2학년 1반 2반 뭐 이렇게 여기다 리스트. 그래서 이것도 맵 안에 맵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요. 결과가 왜 나눈 거 안에 또 나눈 게 들어가서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나누려면 이렇게 맵을 써야 돼. 맵. 여기 맵하고 똑같아요. 변환함수. 맵을 써서 성적을 조건별로 나눈 거예요. 200점 이상인 사람들은 하이고 100점 이상인 사람들은 미드고 그 나머지는 로우 성적별로 이렇게 n분할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학년별로 나누고 반별로 나눈 다음에 그래서 맵 안에 또 맵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를 뭘로 나눴어요? 하이, 미드, 로우 이 성적별 집합으로 나눴어요. 예.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할만 하실 거예요. 요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 요게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할 때는 이제 이 매핑을 쓸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사실 그룹핑 바이하고 파티셔닝 바이는 이제 쓰는 법이 다 같아요. 2분할 하느냐 n분할 하느냐의 차이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매핑 써갖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제를 살펴볼까요? 예제 14-11이고요. 14장 마지막 예제예요. 이 앞에는 다 똑같아요. 네. 그 클래스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뒤에 번호 붙여준 거 빼고는 똑같아요. 똑같고, 일단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시켜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 똑같아요. 예, 요거는 뺄게요. 학생들의 데이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반별로 그룹화하는 거예요. 컬렉트에 그룹핑 바이 하는데 어떤 걸로 그룹을 해요? 반별로 그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반, 학년 상관없이 반별로 일반, 여기 2반, 1반, 2반, 3반 이렇게 구별이 돼 있죠. 여기 반이니까 인티저로 돼 있고, 반에 이제 해당하는 학생들이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별로 그룹한 거예요. 성적별로. 성적이 하이, 미드, 로우 요 셋으로 이제 200점 이상은 하이고 100점 이상은 이제 미드로 해갖고 나눈 거예요. 컬렉트하고 그룹핑 바이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나눈 거예요. 키는 레벨이 되겠죠. 키 레벨. 그래서 하이인 학생들, 미드인 학생들, 로우인 학생들 이렇게 따로 담은 거예요. 리스트에. 여기를 이제 하이부터 나오게 하려고 하이, 미드, 로우로 나눠서 출력하려고 이제 이 트리셋을 이용을 했어요. 트리셋을 이용을 하고 각 이제 키별로 하이, 미드, 로우로 이제 그 안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 그룹화 웬 통계. 그룹핑을 성적별로 하이, 미드, 로우로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카운팅을 했어요. 몇 명인지 쉰 거죠. 출력해 보면 하이가 8명. 맞나요? 하이가 8명. 맞죠? 미드가 몇 명이에요? 미드가 8명. 로우가 2명. 맞네요. 8명, 8명, 2명. 쉬는 거고. 다중 그룹화는 이제 그룹핑 바이 2번 써갖고 학년별로 나눈 걸 또다시 반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2학년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그룹화, 학년별 반별 1등. 이제 나눈 거를 학년 반으로 나눠서 거기서 1등. 그러니까 반별 1등이죠. 반별 1등. 1학년 1반 1등. 1학년 2반 1등, 1학년 3반, 2학년 1반, 2반, 3반 1등을 구하는 거예요. 결과가 옵셔널이기 때문에 옵셔널 get을 줘서 꺼내서 그 결과를 출력하게 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거 학생 성적의 최대값을 구한 거예요. 학생 성적이 제일 높은 걸 구하고 그거를 꺼낸 거예요. 개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앞에 학년 반이에요.
여기서는 그룹핑을 좀 특이하게 했어요. 예, 그룹핑을 두 번을 한 게 아니라, 예, 학생에서 이제 학년하고 반을 뽑아갖고, 예, 문자를 만들어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년으로 나누고 또 그룹핑 바 있어서 반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학년 반을 추출을 해서 요거 하나로 학년 반을 아예 통째로 그룹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학년으로 나누고 또 반으로 나눠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 학년하고 그 반에 이 성적 그룹이 어떤 성적 그룹들이 있는지를 출력한 거예요. 1학년 1반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상위권만 있고 2학년 1반에도 전부 상위권만 있고 1학년 2반에는 이제 중위권하고 하위권, 2학년 2반에는 중위권하고 하위권만 있고 1학년 3반은 이제 상위권하고 중위권, 2학년 3반에는 이제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져 있다고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년 반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학년하고 반을 가지고 문자를 만든 다음에 이런 문자를 만든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그룹핑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성적별로 나눈 거는 똑같으니까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세세한 걸 알기보다는 이제 컬렉트를 이용하면 2분할 또는 다분할로 나눠서 통계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만 알아두시고요. 제가 예제에서 가능한 이제 자주 쓰이는 것들을 뽑아갖고 예제를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 14장의 마지막으로 스트림의 변환에 대해서 표로 정리했는데요. 이 표에는 기본형 스트림을 바꾸는 방법, 또 기본형 스트림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변환 방법들을 제가 정리를 쫙 해놨어요. 2페이지에 걸쳐 갖고요. 이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스트림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변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책을 뒤적거리면서 찾기가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제가 책 쓸 때도 저도 그 점이 불편했어요. 뭘 쓰면 되는지를 찾아서 매번 봐야 되거든요. 저도 다 외워서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불편함을 겪으실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림으로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14장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